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제 상원 청문회는 매우 논쟁적이고 또 매우 당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러 특검의 바 장관에 대한 컴플레인 레터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서 단 맥간 화이트하우스 변호사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임 사건, 그리고 어터니 제너럴의 역할 문제, 의회의 정부 감독 권한에 대한 문제까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치열했습니다. 이 논쟁은 바 장관이 오늘로 예정이 된 청문회 출두를 거부한 것과 그리고 어제 마감이었던 말러 특검의 보고서 전량 제출이 거부되면서 더욱 거세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회 쪽에서는 바 장관에 대한 자진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는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문제, 심지어는 탄핵하는 안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의회 모독죄로 그가 고발될 경우에는 취임 11주밖에 되지 않은 빌 바의 거취는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하와이 출신인 민주당의 머시 히로너 상원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마치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같은 행동을 한다고 질책을 하면서 트럼프를 오벌 오피스에 앉아있는 사기꾼, 거짓말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그녀가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공박을 했습니다. 매우 당파적인 논쟁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상원의 바 장관 청문회,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논쟁적인 이슈들은 무엇인지, 또 그 질문과 답변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1의 논쟁적인 이슈는 특검 보고서의 4페이지에 걸친 요약본의 오더 여부입니다. 말러 특검이 요약본이 공개된 지 3일 만에 바 장관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는데 그 요약 내용이 불충실했다는 불평이었습니다. 바 장관은 그 후에 4월에 있었던 의회 출석에서 의원들의 질문, 즉 특검 측이 불만을 하고 있는데 그 요점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때는 이미 편지를 받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 장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말러가 너무 흥분하고 초조해서 이런 편지를 보낸 것 같다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언론들이 사법방해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니까 그가 초조한 나머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는 말러의 보좌관이 쓴 것 같고, 그리고 이 보고서는 누가 뭐래도 나의 베이비다, 말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둘째, 말러 특검이 남긴 10가지의 사법방해죄에 가능한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이겁니다. 트럼프가 단 맥간 화이트하우스 변호사에게 말러를 해고해라 하고 지시를 했고, 그 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는 fire, 해고와 removal for conflict, 이해상충의 의심으로 인한 해임,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그냥 해고는 사법방해 또는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removal, 즉 해임은 트럼프가 이해상충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해임을 한다고 그것이 수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특검을 대치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법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다른 논쟁적인 질문,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바가 2016년도 트럼프 선거 진영에 대한 정보기관의 스파잉이 있었다라고 언급한 사실입니다. 그 후에 정보 진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영장을 획득한 이후에 정보 수집 업무를 한 것을 스파잉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어제 그는 이 언급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spying이라는 영어 단어는 동의어가 마땅치 않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비밀 정보 수집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대체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 그가 말로 특검의 항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의회에 출석했을 때 질문을 받았는데 플로리다의 크리스 상원의원이 특검이 자신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 부정확하다는 불신이 있는 듯한데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바가 I don't know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미 편지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왜 모른다고 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의 답변은 크리스 상원의원이 report이라고 했는데 어떤 report을 의미하는지 또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내가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다. 고로 당시의 나의 답변은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가 대부분의 답변을 트럼프 방어 측에서 했고 그래서 한 민주당 의원이 그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냐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냐라고 힐난까지 했습니다만 그가 어제 트럼프가 질색을 할 만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즉 그가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를 면책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로 특검이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안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우리가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정법까지 써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바도 어제 면책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매우 논쟁적인 대결이었지만은 각각 서로 대립되는 입장에서 말이 공색한 적은 없었습니다. 온갖 변칙적인 논리가 다 동원이 됐다는 느낌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하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그가 거부를 해서 성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거부 이유는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법사위원회 소속인 변호사들이 대리 질문을 한다는 포맷 때문입니다. 의회 측에서는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을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출두를 하지 않게 되면 의회가 그를 의회 모독죄로 고발을 하든지 또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은 지금 트럼프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그가 그 정도 급수가 되지 않고 그가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제 일부 의원들은 바 장관에게 사임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 강제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강제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잠시 두고 볼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어제 상원에서 열린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서 라벨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 요약본 발표 등을 두고 민주당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발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임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발 장관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요약본에서 뮬러 특검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발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뮬러 보고서를 백지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상원에서 이처럼 호된 비판을 받은 발 장관은 오늘로 예정된 하원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어제 총파업을 거론하며 공무원들의 반정부 투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어제 노동절 연설을 통해 총파업의 직면에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히 4월 30일 첫 군사봉기 시도와 관련해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보다 폭넓은 군부와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시위로 최소 4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베네수엘라 군 소속 인물 최소 25명이 브라질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샬럿 캠퍼스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한 학생이 용감하게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리고 제압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희생정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총격 사건 당시 라일리 하월이 총을 든 남자가 교실로 들어오자 제압하기 위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고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월은 발로 총격범을 쓰러뜨렸으나 하월은 완전히 제압하려는 순간 총격범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위킬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가 오늘 예상대로 영국 법원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다음 공판일로 30일을 지정했으며 장기 심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산지는 지난달 11일 6년 반 넘게 망명 은신하고 있던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신분 박탈과 함께 경찰에 끌려 나와 구금됐습니다. 이어 그는 런던 사우스워크 법원에 출두해 2012년 보석 조건 위반죄로 50주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시카고 전 지역이 현재 침수경보 아래 놓여 있습니다. 기상대는 금주 계속되고 있는 비가 오늘도 내리면서 강우량이 많아져 침수 위험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데스플레인 리버를 비롯한 인근 강들과 도심지 강우량을 통제하는 딥터널이 거의 위험 수위까지 불어났습니다. 주 상원이 어제 세제 개혁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주 개헌 시도가 출발했습니다. 개헌은 주 상하원의 5분의 3회 동의로 개헌에 대한 질문이 선거 투표지에 등재되며 투표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이 됩니다. 이 개헌은 주 인컴택스를 누진세 제도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배우 스몰렛 사건 조사를 위한 독립검사제 도입 여부가 오늘 쿡카운티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건을 다루는 리로이 말틴 판사의 아들이 쿡카운티 검찰에서 킴박스 검사장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 가능성이 따른 연기나 취소도 예상됩니다. 킴박스 검사장은 이미 감사실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독립검사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곳에 따라 침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흐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41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55도, 밤 최저 41도. 토요일 흐리고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4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한때 흐린 곳 있겠으며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1도입니다.